백세 행복 라이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처럼 혈압약을 복용하시면서 과연 이 약이 내 혈관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솔직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혈관 건강의 진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 3명 중 1명은 혈관 질환으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순환기 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제 진료실을 찾았던 70대 환자분들 중 무려 80%가 크고 작은 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끔찍한 사실은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많은 약물들이 실제로는 근본적인 혈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의사들이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계속해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박상진 78세의 순환기 내과 전문의입니다. 30년이 넘는 임상 경험과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혈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약국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었습니다. 비만인 상태에서는 지방세포에도 혈액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초. 혈관의 부담이 상상 이상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체중이 늘어날수록 혈관의 총 길이도 함께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심장은 더 많은 압력으로 피를 온몸으로 밀어내야만 합니다. 과도한 혈압약은 결국 신장 기능 저하, 어지러움, 그리고 안타깝게도 낙상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물은 그저 증상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반창고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나눌 정보는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절대로 알기를 원치 않는 내용들입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왔던 한 65세 환자분은 10년간 3가지 혈압약을 복용했지만 여전히 혈압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자연적인 방법들을 불과 6개월만 꾸준히 실천했더니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지만 제가 곧 알려드릴 자연식품들로 식단을 바꾼 지 단 3개월 만에 정상 수치를 되찾았습니다. 혈관 건강 회복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특정 영양소의 균형과 생활 습관의 놀라운 변화에 있습니다. 약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혈관 건강의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복용하는 그 약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간과 신장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특히 오늘은 비타민 K와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피토스테롤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을 위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혈관 건강에 숨겨진 비밀 중 첫 번째, 비타민 K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K는 혈관 건강의 진정한 숨은 영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타민 K가 그저 혈액 응고에만 관여한다고 알고 있지만 놀랍게도 이 영양소는 혈관 석회화를 막는 핵심 방어막입니다. 혈관이 석회화되면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치솟고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됩니다.
비타민 K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혈액 속에 떠다니는 칼슘이 혈관벽에 불필요하게 달라붙지 않도록 뼈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칼슘이 혈관에 쌓이면 마치 오래된 주전자 안에 쌓인 석회질처럼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덴마크에서 23년 동안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말초 동맥 질환 위험이 무려 34%나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이라도 중단하시면 혈관을 젊고 탄력 있게 유지하고 석회화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비타민 K의 중요성을 모른 채 수십 년간 혈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비타민 K는 주로 시금치, 케일과 같은 짙은 녹색잎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한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비타민 K 보충제의 90%는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권하는 방법은 시금치나 케일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살짝 볶아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타민 K의 흡수율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합니다. 또한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을 찾을 때는 채소의 색깔이 중요합니다. 녹색이 짙을수록 비타민 K 함량이 높습니다. 비타민 K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90에서 12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러나 혈관 건강을 적극적으로 위해서는 일반 권장량의 약 2배인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시금치 한 컵만으로도 비타민 K를 145 마이크로그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청경채는 시금치보다 더 많은 양의 비타민 K를 함유하고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특히 비타민 K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K1은 주로 식물에서 찾을 수 있지만 K는 나토, 특정 치즈, 버터 같은 발효식품에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K1보다 혈관 석회화 방지에 최대 7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비타민 K가 풍부한 식단을 권한 후 3개월 만에 혈관 경직도가 평균 15% 감소하는 놀라운 결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비타민 K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영양소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칼슘 대사를 최적화합니다. 하지만 혈액 응고 관련 약물인 와파린 등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비타민 K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영양소, 불포화 지방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름은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사실 적절한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며 혈관벽 두께를 줄여주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혈관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오메가-3 대 오메가-6가 1대 4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이 비율이 1대 15에서 심지어 1대 25까지 심각하게 치우쳐 있습니다. 오메가-6가 과도하게 많으면 체내 염증이 증가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 60대 환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건강을 위해 참기름을 한 숟가락씩 먹고 있는데 왜 혈관 검사 결과가 나빠졌죠? 참기름은 물론 건강에 좋지만 오메가-6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서 오메가-6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혈관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식물성 기름으로는 들기름, 아마씨유, 호두유 등이 있습니다.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와 잣이 오메가-3 함량이 높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는 ALA 형태인데 이는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이 전환 효율은 불과 5%에서 1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동물성 오메가-3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정 방목한 생선, 특히 고등어, 연어, 참치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이미 EPA와 DHA 형태의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주 2회 고등어를 꾸준히 드신 후 3개월 만에 중성 지방 수치가 200에서 120으로 크게 감소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최소 2회에서 3회 정도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오메가-3, 오메가-6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되는 폴리페놀과 올레산이 풍부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은 담즙 배출을 촉진하여 체내 콜레스테롤 제거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하이드록시타이로솔이라는 성분은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 당뇨 환자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제 혈당이 높은데 기름을 더 먹으라고요? 라고 묻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적절한 불포화 지방산은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도 하루 2큰술의 올리브 오일 섭취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샐러드에 뿌리거나 구운 채소 위에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포화 지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 쇼트닝 등에 많이 들어있으며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과도한 포화 지방은 상온에서 굳는 것처럼 혈관 내에서도 굳어 혈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효능을 알게 된 후, 제 환자들의 80%가 6개월 내에 콜레스테롤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과거에는 들어보지 못했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혈관 건강의 또 다른 비밀 무기, 피토스테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토스테롤이라는 이름은 낯설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는 식물성 스테로이드로 혈관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피토스테롤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100명 중 단 2명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토스테롤은 체내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고 혈관벽 두께를 억제하며 염증과 비만까지 예방하는 다재다능한 성분입니다. 이 놀라운 성분의 작용 원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피토스테롤은 분자 구조가 콜레스테롤과 매우 유사해서 우리 몸을 속이는 일종의 위장 요원 역할을 합니다. 몸은 피토스테롤을 콜레스테롤로 착각하고 콜레스테롤이 충분하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합성량이 줄어들고 소장에서의 콜레스테롤 재흡수도 감소합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평생 복용하면서 겪는 부작용을 생각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정보입니다. 지금 시청을 중단하시면 약물 없이도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자연의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피토스테롤 섭취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2지의 피토스테롤 섭취만으로도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약 1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효과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에게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됩니다. 피토스테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카멜리나 오일은 피토스테롤 함량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기름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 특히 피스타치오와 아몬드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도 좋은 공급원입니다. 피토스테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피토스테롤의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일반적인 식단만으로는 하루 약 200에서 400mg의 피토스테롤을 섭취할 수 있지만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하루 2000mg, 즉 2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토스테롤이 강화된 마가린이나 요거트 같은 기능성 식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천연식품을 통한 섭취가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 위험도 낮습니다. 피토스테롤은 콜레스테롤 관리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비대 위험이 높아지는 남성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과 전립선 건강,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셈이죠. 또한 피토스테롤은 혈액 속 지방과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건강상 이점이 있지만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드물게 시토스테롤 혈증이라는 유전적 질환을 가진 분들은 피토스테롤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 질환은 매우 드물지만 불확실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토스테롤과 비타민 K,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의 완벽한 조합은 혈관 건강의 황금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품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바로 카멜리나 오일입니다. 카멜리나 오일은 현대의학에서는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사실 고대 로마인들이 이미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놀라운 기름입니다. 이 귀중한 기름에는 피토스테롤, 약 90%에 달하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6, 9,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토코페롤 비타민 E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카멜리나 오일의 가장 뛰어난 특징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2대1로 영양학적으로 거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오메가-6가 지나치게 많은데 카멜리나 오일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카멜리나 오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토코페롤이 함유되어 있어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기름들은 쉽게 산패되는 반면 카멜리나 오일은 자연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제가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작은 실험에서 2주간 매일 카멜리나 오일을 섭취한 그룹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압 모두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카멜리나 오일의 권장 섭취량은 하루 15ml, 즉 1에서 2큰술 정도입니다.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관 경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건강상 이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혈관 건강에 미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올레산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담즙 배출을 촉진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담즙은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담즙 분비량이 증가하고 변으로의 콜레스테롤 배출량도 함께 증가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하이드록시타이로솔 성분은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 당뇨 환자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주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은 반드시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드셔야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구운 음식 위에 뿌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비율이 매우 높은 식물성 기름으로 특히 알파리놀렌산 ALA이 풍부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함량은 전체 지방산의 약 60%를 차지하는데 이는 다른 식물성 기름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들기름은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반드시 압착 후 1개월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도 필수이며 개봉 후에는 산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통들깨를 직접 구입하여 밥에 넣어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들깨는 기름 형태보다 씨앗 그대로 섭취할 때 산화 위험이 적고 영양소도 더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들기름으로 오일 풀링을 하기도 합니다. 오일 풀링은 기름으로 입안을 헹구는 것으로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체내 독소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름은 모두 고유의 특성과 장점이 있지만 공통점은 모두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기름들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약물 치료의 효과를 높이거나 때에 따라서는 약물 복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한 기름들도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기름 선택과 사용에 관한 중요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름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압착유와 정제유입니다. 압착유는 생식 재료를 기계적으로 눌러 짜낸 기름으로 영양소가 최대한 보존됩니다. 정제유는 열 처리와 화학 처리를 거친 기름으로 많은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핵심은 압착유는 생으로 섭취할 때 최적이며 정제유는 가열 요리에 적합하다는 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1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압착 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기름으로 볶음 요리를 하셨다가 이상한 냄새와 함께 기침이 심하게 나셨습니다. 압착유는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가열하면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발연점이란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로 이 온도를 넘어서면 기름이 산화되어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변합니다. 지금 영상을 끊으신다면 매일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6세 박순자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는 올리브 오일로 매일 볶음 요리를 하셨지만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압착유로서 가열 요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열 요리에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무려 270도에 달합니다. 포도씨유는 250도, 정제된 올리브유와 콩기름은 약 240도의 발연점을 가지고 있어 가열 요리에 적합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9세 이정웅 할아버지는 고열로 요리할 때는 정제유를 샐러드나 나물을 무칠 때는 압착유를 구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후 혈액 검사 결과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야 할 기름으로는 트랜스 지방이 있습니다. 마가린, 쇼트닝과 같은 제품에 많이 들어있는 이 지방은 포화 지방보다 더 해롭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84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평생 마가린을 즐겨 드셨는데 심장 우회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의사로부터 트랜스 지방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도한 포화 지방도 조심해야 합니다. 포화 지방은 상온에서 굳는 것처럼 혈관에서도 굳어 혈액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산화된 기름입니다. 한 번 사용한 기름을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오래된 기름을 섭취하면 체내 염증이 심각하게 증가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77세 장미영 할머니는 경제적인 이유로 튀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했었는데 이것이 그분의 만성 염증과 관절통의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기름 사용법을 교정해 드린 후 6개월 만에 할머니의 염증 수치는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모든 기름이 동등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기름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대전 중구에 사는 82세 홍길동 할아버지는 기름 사용법을 바꾸기만 했을 뿐인데 30년간 복용하던 혈압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바로는 기름 선택과 사용법을 올바르게 바꾸기만 해도 환자의 혈관 건강이 평균 30% 이상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